이항영의 뉴욕엔 서울, 뉴욕 증시 상황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이항영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은 뭐 다시 최고가, 이제 미중 간의 훈풍의 영향들 좀 받았는데 다우는 29,000은 못 넘어섰군요. 네. 네, 예. 다우는 약간 모자른 네.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S&P 500과 나스닥은 사상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하루 정도 쉬었는데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제외해 준다는 얘기, 결국 이제 1월 15일 날 바로 내일 모레죠. 미국 시간으로 보면 일단 사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엊그저께 금요일 날 내려갔던 거 무슨 고용 보고서의 실망이네, 또 아니면 오늘은 또 올라가니까 환율 조작국 제외 때문에 올라갔다, 이런 것들은 네. 그냥 언론에서 그냥 하는 얘기가 그렇죠. 되겠고요. 네. 그거보다는 실제로 이익이 계속 기대감이 분명히 살아있다. 그리고 그런 주식들이 우연찮게 지금 시가총액 상위 주식이 있기 때문에 끌고 가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시장에서 부담스러운 목소리도 계속 있거든요. 그것은 어찌되었건 사상 최고 수준까지 육박한 12개월 선행 실적 기준 PR 이런 것들은 부담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여전히 경고의 목소리 분명히 있다라는, 즉 시장은 일일할 것이 아니라 시장은 늘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되겠다라는 다시 한번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고요. 오늘 주시장은 다 올랐지만 결국은 섹터별로 보면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쪽에 강세를 올려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이 두 업종이 실적 자체가 플러스 났다는 것이 아니라 특히 기술주는 여전히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인데요. 실적 전망 자체, 컨센서스 자체가 좀 상향되고 있습니다. 이익 조정 비율이요. 네. 바로 이 대표적인 것이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다. 기술주는 이제 뭐 애플이 들어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이 들어가 있고요. 특히 거기에는 이제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상식적으로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딱 이런 섹터를 분류를 안 합니다. 우리나라 고위 업종 구분을 대부분 따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구글이 들어가고요. 페이스북 들어가고 게임 회사들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물론 애플이나 뭐 테슬라 이런 거 많이 얘기하지만 제 입장에서 보고 특히 개인 투자가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은 전 금융주라고 보고 있는데요. 역시 오늘도 골드만삭스에 대한 투자 의견이 오늘도 JP모건에서 상향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어찌 보면 당연하죠. 작년에는 미국 위주에서만 경기에 대한 회복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만 올해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유럽도 얘기하고 일본도 얘기하고 우리나라도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 일단은 자금에 대한 수요 회복 이런 거고, 작년만 하더라도 전부 다 마이너스 금리 했던 것이 지금 이제 그런 얘기는 별로 약간 안 나오죠. 물론 마이너스 금리 여전히 유지하는 국가 있지만은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금리가 장기로 보면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갈 쪽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은행주가 앞서가고 있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JP모건이 제일 앞서갔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골드만삭스가 그동안 부진에서 벗어나면서 고가를 계속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테슬라도 잠깐 말씀드리면 말씀 안 드릴 수 없죠. 3개월 만에 지금 100% 이상 거의 120%까지 올라가 있고요. 오늘도 또다시 주가가 급등하면서 10% 가까이 올라가니까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요. 언젠가는 또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만은요. 오펜하이머라는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385달러에서 단박에서 612달러 올리면서 IB 기준으로 보면 최고가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예.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그 일정 수준 물량의 출고가, 그러니까 생산이 원활되고 생산이 되고 중국까지 이렇게 다 되면 결국은 이익을 벌어들이는 구조가 빨리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쉽게 해서 이익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타사보다 앞선 경쟁력 이런 얘기 하는데요. 뭐 논란이 있으니까 넘어가겠고요. 다음은 애플입니다. 애플도 여전히 뭐 오늘도 사상 최고가, 오늘도 2%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DA 데이비스라는 곳에서 5G 시대에 진짜 올라갈 만한 5가지 주가 있다는 얘기하면서 약간 영어식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5G에 5 good reason, 5가지 좋은 이유가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 역시 여기에도 5G 관련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자사주라든가 뭐 등등의 긍정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 많은 분들이 운동하시는 분들 좋아하시고 특히 여러 번 얘기했던 요가복 업계의 샤넬이라고 얘기하는 룰루레몬이 4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예상하면서 오늘 얘기하면서 주가가 5%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 보이면서 사상 최고가로 또 다시 한번 직행한 것도 흥미로운 주식이 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강한 데는 나스닥 기술주가 아무래도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99년만큼은 아니겠지만 이제 기술주에 대한 고평가 얘기들이 좀
슬슬 나올 수 있는데요. 예, 분위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고평가가 상당히 심한 것이 예. 사실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99년보다는 약간 좀 낮죠. 사실 네. 낮지만 대신에 2017년, 18년에 PR 값에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 실적 교준은 18.34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집중되고 있다는 게 너무 심하다는 거죠. 사실상 이 그래프는 작년에 S&P 500의 이익 증가분에 애플 한 종목이 8.2%를 이익 증가를 독차지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6.6% 차지했고 그 밖에 다른 것들입니다.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이 워낙 이익 증가를 대부분 차지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애플이라든가 지금 벌써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두 종목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4%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 현상이 심하다는 것. 특히 시가총액 상위 5종목의 마켓시어 S&P 500에서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급속하게 커져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 한 18% 정도 되겠고요. 10종목으로 늘리면 한 23%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를 약간 그렇게 너무 우려의 목소리도 있죠. 너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다만 미국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 4-5종목이 시장을 완전히 끌어가고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과거의 경험을 얘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종목이 4% 이상을 그렇게 독야청청한 적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 애플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12개월 동안 오히려 9% 정도 시장에 재미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도 GE 같은 경우만 15개월 동안 유지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4% 이상. 그래서 이게 너무 좀 지나치다라는 주장이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결국 지나친 집중은 결국은 그런 주식들이 떨어질지 다른 주식들이 올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너무 지나친 것은 결국 항상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경험치를 얘기하는 사람도 참고할 만하다. 이렇게 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는 구조가 좋은 거죠. 우리 삼성전자가 지금 시총 비중 30%를 넘느냐 아니냐가 지난번에도 막 그랬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미국 기준은 4% 한 종목이 넘으면 이거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네. 종목이 얼마나 많고 사실은 구성이 잘 되어 있는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특징주하고 관심 가질 기업도 좀 알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거의 뭐 앞서 얘기하시는 네. 거의 일맥상통한 같은 흐름이 되겠는데 오늘 엔비디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게임 관련된 칩, 특히 젊으신 분들 게임주 하신 분은 어떤 PC, 노트북을 쓰더라도 결국 엔비디아 칩을 많이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아마 마케팅 포인트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는 결국은 인공지능 칩이었죠. 이제 다만 작년에는 이제 테슬라가 엔비디아 칩을 안 쓰고 또 독자적인 칩을 쓰겠다고 이제 좀 부침이 있었고요. 특히 2018년부터 19년 초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특히 17년 말부터 해서 이제는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그때는 사실 전 세계 젊은이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고 결국 청와대에 관련된 청원도 엄청 컸던 비트코인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비트코인 때 엔비디아 주가가 엄청 급등했습니다. 이제는 다들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그때 다들 보면 엔비디아 같은 고성능 칩을 쓴 사람이 채굴이라는 얘기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엔비디아가 난리 났다가 주가 이제 떨어졌던 거 지금 그래프 보시더라도 2017년, 18년에 뚝 떨어진 게 바로 급등했다 떨어지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뭐 다시 그런 시절이 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보다는 소위 인공지능 5G에 대한 그 기대감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최고의 주식을 꼽는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이 엔비디아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탑픽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 뭐가 있겠느냐? 우리나라는 돌고 돌아서 결국은 삼성전자 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앞서 이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뭐 25%, 30% 얘기했는데 정말 지나치죠. 다만 삼성전자는 어찌됐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산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5만 원대도 이런 말씀드렸고 4만 8천 원대도 말씀드렸고 사실 엊그저께 제가 우연히 저희 방송을 그 채팅창에 올라오는 걸 봤는데 뭐 이학영 위원이 뭐 팔지 말라 그래서 고맙다 얘기하는데 네. 저는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도 없고 기회가 됐을 때마다 팔지 마세요란 말밖에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시장이 맞다, 그 접근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를 보고 팔고 사고 외람되지만 진짜 의미 없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것은 왜냐? 반도체에 대한 한쪽에 큰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요. 5G가 됐건 어떻게 됐건 그런 큰 흐름이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전 세계에서 지금 이머징 마켓이나 미국 바깥에 대한 투자를 늘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바로 삼성전자 그 하나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거가 되겠고요. 특히 이머징 마켓에서는 지금 시가총액 비중이 한 서너 번째까지 권고하는 벤치마크에 들어가 있거든요. 삼성전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르샤는 뭐 팔 수 있고 뭐 여러 판단을 하시겠지만 대한민국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딱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애플을 갖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구분되고요.
지금 TV 보시는 분들은 삼성전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 차이가 있다. 한 주부터 사셔야 된다는 걸 수년째 똑같은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